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만원과 10년 뒤의 만원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매일 현재의 돈을 포기하고 미래의 돈을 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현재의 돈을 포기하고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던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가 QQQ, QLD, TQQQ를 매수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기술주의 미래를 사더라도 1대1의 교환 비율로 안전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2배, 3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내 인생의 시간을 폭발적으로 단축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내 돈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중의 이자율만큼 내 미래의 시간을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해서 벌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해야 하므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교환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 교환 비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매일매일 교환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장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미래의 돈은 아직 진짜 돈이 아니며 단지 미래의 돈이 될 녀석일 뿐입니다. 이 녀석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교환 비율을 우리는 채권 금리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만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과 바꿀 때는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만원짜리가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만원이 되는 채권 시장에서는 만원짜리가 지금 얼마냐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고 날카로운 질문이 됩니다. 1년 후에 만원으로 갚겠다고 써있는 이 종이 쪼가리는 오늘 9,000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9,500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날씨가 좋다고, 기분이 좋다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중의 이자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중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에 만원이 되는 채권을 9,500원에 살 바보는 없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1년 뒤에 만원보다 훨씬 큰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시중 이자율이 높아지면 싸게 거래되고 시중 이자율이 낮아지면 비싸게 거래됩니다. 철저하게 이자율과 반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년 후에 만원을 주는 채권이며 액면가도 만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시중에 나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잘난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내 몸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중에 이자를 적게 주는 못난 친구들만 가득하면 내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시장 환경에 따라 내 가치가 요동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기술주를 추종하는 QQQ의 본질적인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방송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년 똑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재미있어지면 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폭락합니다. 반대로 다른 방송국들이 모두 재미없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내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그대로인데 주변 금리 환경에 따라 내 계좌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떡상하기도 합니다. 1년 후에 만원을 주는 채권을 9,700원에 샀다면 1년 동안 300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변해서 시중 이자율이 10%로 폭등하면 이 채권은 절대 9,700원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9,000원까지 가격이 박살나고 나는 이틀 만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QLD와 TQQQ의 극악무도한 변동성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비밀이 풀립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이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1년 내내 EBS만 봐야 하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국이 재미있어지면 이 텔레비전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1년만 참으면 되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EBS만 봐야 하는 텔레비전이라면 가격은 처참하게 폭락합니다. 만기가 1년인 채권과 10년인 채권은 시중 이자율이 바뀔 때 반응하는 속도와 폭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금리 하락이라도 10년짜리 채권의 가격은 우주로 날아가고 금리가 오르면 지옥 끝까지 떨어집니다. 만기가 20년, 30년인 장기 채권은 주식보다도 수익률의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이 장기 채권이 겪는 짐승 같은 변동성과 레버리지의 원리를 주식시장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QLD와 TQQQ입니다. 1배수 QQQ가 단기 채권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TQQQ는 초장기 채권처럼 시장의 미세한 금리 변화에도 심장 박동이 터질 듯이 반응합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듯 TQQQ는 무섭게 녹아내립니다.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순간, 시중금리가 낮아질 때 장기 채권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처럼 TQQQ는
당신의 계좌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킵니다. 채권 시장의 가격을 보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 금리가 3%인데 3년 만기 채권이 5%에 거래된다면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5%까지 오를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금리가 5%인데 10년 만기 채권이 4%에 거래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금리가 낮아질 것이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면 불경기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미래의 돈이나 현재의 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며 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 경기가 나쁘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배가 부른 아이에게 지금 밥을 주나 2시간 뒤에 주나 상관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당장 돈이 필요해서 현재의 돈을 미친 듯이 원하게 되고 금리는 폭등합니다. 이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놔두면 알아서 오르고 내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들과 기업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 때문에 미리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켜주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가 9%까지 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고통받고 경제가 박살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려서 안정을 유도합니다. 환율이든 주가든 정부가 개입해서 그 끔찍한 진폭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장의 물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의 미래에 베팅하며 QQQ 패밀리를 모아갈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거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금리가 시간의 교환 비율이라면 환율은 공간의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는 달러라는 무기로 미국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러에 1380원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환율은 금리처럼 단순하게 경기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똑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 100만원인데 미국에서 2000달러로 폭등하면 미국인들은 한국 카메라를 쓸어 담습니다. 한국으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한국 외환 시장의 달러가 흔해지면서 한 달러는 1000원에서 500원까지 수직 낙하합니다. 환율이 알아서 변해주기 때문에 결국 미국 카메라 회사도 다 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균형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갑자기 석유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돈방석에 앉은 줄 알았지만 넘쳐나는 오일 달러 때문에 네덜란드 환율이 폭락하고 자국 화폐 가치가 폭등하면서 그동안 나라를 먹여 살리던 건실한 수출 기업들이 모조리 파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덜란드 병입니다. 좋은 일이 비극을 불러오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 갑자기 전국에 미국 주식 열풍이 불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가 귀해져 환율은 다시 폭등합니다. 심지어 일본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비싸지면 한국 투자자들도 불안감에 달러를 사재기하면서 이웃나라의 영향으로 우리 환율이 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 같지만 미국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환차손의 공포 때문에 함부로 돈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미국에 가서 이자를 조금 더 받았는데 돌아올 때 환율이 박살나 있으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도 자본이 완벽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잔인한 교환 비율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환율과 금리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산 사람은 피를 흘리고 현금을 쥔 사람은 웃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자는 파산하고 수출업자는 축배를 듭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변동의 폭을 줄이려 하지만 큰 물줄기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은행에 돈을 묶어두고 현재의 시간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금리와 환율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교환 비율을 꿰뚫어보고 QLD와 TQQQ라는 가장 날카로운 검을 쥐고 미래의 불을 향해 돌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대중이 이자율의 변동과 환율의 충격에 공포를 느끼고 현금을 움켜쥘 때 당신은 시간의 가치를 믿고 레버리지의 폭발력을 통제하는 소수의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변동성을 견뎌낸 자만이 미래의 돈을 현재의 부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 당신의 계좌를 타오르게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